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는 오라 관광단지 자본 검증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4.3 추모 기간 원지사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자본 검증이 진행 중인 제주 최대 개발 사업인 오라 관광단지. 법적 근거 없이 자본검증위원회가 꾸려지고 자본금 예치까지 요구해 도정의 일관성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자본검증을 해가지고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무슨 근거냐? 도지사가 투자 적격과 투자 내용의 부실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의를 하고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죠, 예. 그 방식이 하나입니다. 도민 그리고 도의회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날선 신경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수처리 용량 누가 늘렸느냐? 그거 누구 답변입니까? 지사님 답변이죠. 저는 저의 지사님 책임은 답변 맞죠? 저의 책임은 지사님 제가 답변 맞죠? 저의 지사님 책임은 답변 맞죠? 세번 얘기합니다. 저의 책임은 제가 잠깐만요. 집니다. 질문하고 답변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 완공을 앞둔 드림타워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수 처리와 교통체증 대책에 제주도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카지노 이전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분양 광고를 하고 있다며 제주도와의 사전 교감설이 제기됐습니다. 사업자들의 이러한 언론 행동을 비춰보면 도정과 암묵적인 교감이라든가 승인을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카지노 영향평가를 통해서 최종 결론이 날 것이고 현재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굳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는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원희룡 지사가 4.3 추모 기간인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보수단체 창립식에 참석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은 4.3 특별법 통과에 주력해야 할 시기에 한심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원 지사는 쓰레기 불법 수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본다며 감사와 수사가 불가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에서 남북교류 협력 사업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6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어 남북정상의 제주 방문과 다음 달 열리는 제주포럼의 북측 인사 초청 계획, 한민족 평화통일 씨름대회 등 올해 계획했던 8가지 사업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2010년까지 농산물 북한 보내기 등을 추진했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 등으로 9년째 중단됐습니다. 임시정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용감하게 투쟁을 벌였던 애국지사들인데요. 이들 뒤에는 일제의 포갑 속에서도 한 푼, 두 푼 쌈짓돈을 모아 자금을 댔던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최악의 수탈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 군자금에 큰 힘을 보탰던 제주 도민들의 사연을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한 달 뒤인 1919년 5월, 국내에서 임시정부를 지원하려고 결성된 독립희생회에서 제주도의 한 교회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독립군을 키울 자금을 모아달라는 요청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청을 받은 조봉호 지사 등 제주의 기독교인들은 비밀리에 모금운동을 시작합니다. 당시 제주에 12곳이 있던 교회가 임시정부 군자금을 모으는 비밀 조직이 됐습니다. 제주도를 3등분으로 나누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3분이 각 지역을 책임진 거죠. 책임지고 그 지역을 조직화시켜서 아마 적극 독려를 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제주 법원에서 몰래 빼낸 등사기로 임시정부 선포문을 찍었고 비밀리에 이걸 돌리며 모금운동을 벌였습니다. 단 50일 동안 참여한 제주 도민이 4,500명. 당시 최악의 수탈에 신음했던 제주도였지만 한 푼, 두 푼 아껴둔 돈을 보태 군자금 10,000원, 현재 가치로 5억 원을 모아 상하이 임시정부로 보냈습니다. 3.1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3월 21일부터 조천만세 운동이 터졌는데 조천만세 운동의 소식이 전도적으로 도민들에게 파급이 된 것 같습니다. 모금 사실은 곧 일본 경찰에 발각됐고 6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조봉호 지사는 동지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고 혹독한 고문을 당한 끝에 1년 만에 옥사했습니다. 이 일로 일제의 감시는 훨씬 강화됐지만 이후에도 제주도민들은 일제에 대한 항거를 이어갔습니다. 최남단 제주에서도 군자금 모금운동이 있었던 사실은 당시 임시정부가 온 국민의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올해 첫 해차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겨울 눈이 적었고 서리 피해도 크게 없어 품질이 좋고 생산량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한라산 자락 아래 초록 물결이 펼쳐집니다. 차나무 가지마다 보물 한 건 머금은 연두빛 새순을 채취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24절기 중 5번째 절기인 청명 이후 맑은 날만 골라 새순을 채취한다는 해차. 전국에서는 제주에서 가장 먼저 해차 수확이 이뤄집니다. 아미노산 함량이 풍부해가지고요. 녹차의 감칠맛이 좋아가지고 맛이 좋습니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녹차는 60여 농가 650헥타르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눈이 적었고 서리 피해도 거의 없어 예년보다 품질이 좋고 생산량도 1000톤으로 지난해보다 50%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연평균 15도 안팎을 유지하는 제주 지역 기후에 적합해 생산 농가가 늘면서 제주는 국내 녹차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산회토가 이제 차나무 뿌리의 생육에 이제 큰 좋은 영향을 주어서 쌀에 대한 이제 영양 성분을 이제 높게 해주어서 이제 고품질의 차가 만들어집니다. 제주산 해차는 제주의 청정 이미지와 가장 먼저 수확되는 첫 찻잎이라는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전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가 늘고 있습니다. 소통이 원활해지고 사고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보기 좋게 만드느라 필요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의 한 회전교차로, 경계석에 타이어 자국이 선명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큰 문제가 없지만 버스나 대형 차량의 경우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닳을까 봐 겁나죠. 그 앞에 저런 봉박아 놨잖아요. 저런 봉을 치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회전교차로 가운데 있는 교통섬 때문입니다. 이 회전교차로의 경우 시공 과정에서 버스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교통섬의 크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최초로 도입한 영국의 경우 교통섬 없이 바닥에 표시만 있거나 말뚝만 박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형 차량들도 쉽게 지날 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의 기능적인 측면만 고려해 만든 겁니다. 이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회전교차로들은 규모가 크고 교통섬에 나무를 심거나 조각품까지 배치하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주의 경우 올해 5개의 회전교차로 설치가 추진되는데 한 곳당 평균 1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4천만 원에 달하는 조경 예산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교차로 본래의 기능이나 운전자의 안전, 보행자의 안전을 좀 따져보자면 교차로를 과도하게 조경이라든가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교차로 자체의 기능을 살려주는 측면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회전교차로 내 설치된 수목과 조형물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도 지적합니다. 나무를 심거나 수목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조형물을 넣다 하더라도 원형 안에서도 시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안쪽으로 좀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검토하도록. 행정안전부의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에는 교통섬 내 수목이나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오늘은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한낮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오르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17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로 예상되고요. 현재 중산간 이상에는 방무가 낀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북부와 남부 10도, 서부 11도, 동부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중산간 이상에는 옅은 안개가 껴있는 모습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북부와 서부 15도, 남부와 동부 17도로 전망됩니다. 섬 지역의 현재 기온은 9에서 11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의 기상 상황은 좋은 편으로 항공기는 정상 운항되고 있고요. 광주공항에 내려진 저시정특보는 오늘 오전 8시에 해제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인 일요일에는 오전에 비가 내리겠고요. 밤부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증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재작년부터 진행된 12건의 재판에서 위증을 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로 51살 A씨 등 1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피의자가 주인이 아니라고 허위 증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등반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산악 긴급구조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276건으로 이 가운데 24%인 69건은 4, 5월 봄철에 발생했고 조난이 10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시민 산악구조 봉사대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제주 한동 평대 해상풍력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오는 17일에 열립니다. 제주도는 한동 평대 해상풍력 조성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합니다. 또 주민 설명회는 오는 17일 오후 6시 구좌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자인 한동 평대 해상풍력은 공공주도로 추진되는 첫 사업이며 한동과 평대리 해역에 5.6제곱킬로미터 면적의 5.5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19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가 중세 해상교역로상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밝히기 위한 첫 수중 발굴 조사가 이뤄집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국립제주박물관과 공동으로 어제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해역에서 개수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중 발굴 조사와 수중 유적 확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제주 신창리 유적은 1983년 해녀가 금제 유물을 신고하면서 처음 존재가 알려졌으며 중국 남송 시대의 청자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제주의 청년 예술가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 대표 청년 문화사절단으로 제주어 노래를 부르는 사우스 카니발과 2인조 인디밴드 젠 앨론 등 2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들 팀에게 활동비를 지원해 창작 활동에 전념하게 하고 공연 섭외와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운영 성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